소아신경과는 소아에서 중추신경계 이상, 말초신경계 이상, 근신경 접합부 이상 또는 근육질환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소아라 보니까 발달의 이상, 그러니까 발달의 지연이라든지 발달의 퇴행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열성 경련이라든지 뇌전증과 같은 어떤 경련, 발작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외에도 발열이나 구토, 기면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소아과에서 하는 진찰이나 검사를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신경학적인 검사를 면밀하게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겠고, 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두부의 영상 검사, 흔히 아시는 CT나 MRI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척수액 검사가 중요한 검사가 될 수가 있겠고, 경련을 하는 경우에서는 뇌파 검사 같은 것으로 어떤 뇌 발작파라든지 뇌 기능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아의 수면 장애는 소아가 어른과는 다르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른들은 자기가 잠을 못 잤을 때 내가 잠을 잘 못 잤다, 못 자서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엄마 아빠와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런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어른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아에서 수면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크게 아이 잠자는 자세가 편안한지, 그리고 잠을 잘 때 호흡하는 것이 편안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즘에 엄마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ADHD 같은 것이 수면 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ADHD 아이들이 수면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ADHD를 진단하기 전에 아이가 수면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렘 수면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턱이 작지는 않은지, 그리고 편도가 너무 크지는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수면 장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수면 다운 검사인데, 이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만큼 심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아의 불면증 같은 경우는 행동성 불면증이 많기 때문에 행동 치료를 하고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수술, 절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면병이라든지 하지불안증 등과 같은 특수한 수면 장애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우리가 사회적인 의사소통 장애와 그리고 상동 행동이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집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장애, 그리고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는 이런 장애를 아울러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합니다. 치료는 주로 머리에 이제 침을 놓는 투침 치료라고 있는데, 실제로 언어 소통이 어떤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그런 보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지능을 올려주는 그런 개선하는 약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처방을 했을 때 아이들이 지능도 약간 개선이 되면서 또 불안장애라든지 그런 산만한 그런 것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약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겸해서 치료를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2015년도 페디아트리 리서치라는 그런 논문에 한방적인 침 치료가 소아들한테는 내성마비와 그다음에 야뇨증, 각종 통증 질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이 실린 게 있습니다. 그게 아울러서 내성마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일반적인 재활치료를 했던 그룹과 한 그룹은 거기에 침치료를 겸했을 때 우리가 ADL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수치가 상당히 향상이 됐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침치료는 비용이 또 저렴해서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티익 장애는 거린다든지 캑캑거린다든지 눈을 깜빡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목을 계속 꺾는다든지 몸을 흔든다든지 이런 게 틱이 아닐까 해서 지금은 점점 찾아올 추세가 많고 5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상당히 많은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적으로 같이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보니까 비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방적인 치료에 특화된 게 이렇게 호흡기 비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틱 장애를 같이 가졌을 때는 같이 병행해서 치료했을 때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아이들이 빨리 좋아지는 경우를 갖기 때문에 틱이 의심이 되면 양방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적인 어떤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